농부 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3편 끝없는 노동. 새벽 5시. 하도연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다. 어제 하루 종일 풀을 뽑고 모내기를 했던 탓에 어깨와 허리, 무릎이 쑤신다. 도시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던 몸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일어나야지. 하도연은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달랐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있고 얼굴과 목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팔과 다리는 모기에 물린 자국들로 얼룩덜룩했다. 환경공학도로서 자연을 연구하던 자신과 실제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마당으로 나가니 민경이 이미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잘 잤어? 몸이 좀 아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일주일은 죽는 줄 알았어.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은 논 김매기를 해야 해. 풀이 벌써 이만큼 자랐어. 하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그렇게 풀을 뽑았는데 또 해야 한다니. 도대체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걸까? 도시에서는 한 번 제초제를 뿌리면 몇 달은 풀이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새로운 풀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제초제는 안 쓰나요? 하도연이 물었다. 제초제를 쓰면 풀만 죽는 게 아니야. 흙 속의 미생물들도 죽고 지렁이들도 죽어. 그러면 흙이 죽은 흙이 되지. 우리는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야 해. 할머니의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았다. 하도연은 호미를 들고 논으로 향했다. 논에 들어서자마자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이 발을 붙잡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빠졌다 빠져나왔다를 반복해야 했다. 허리를 구부려 풀을 뽑는 자세는 10분만 유지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하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서 몇 시간 해본 농사일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1시간 정도 김매기를 하다가 하도연은 허리를 펴고 쉬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그 아래로 초록빛 논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금의 하도연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현장으로만 보였다. 저 모든 논에서 누군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일하고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서울에서 편의점에서 사 먹던 삼각김밥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풀을 뽑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밭일이었다. 고추밭에 풀을 뽑고 지주대를 세우는 일이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풀을 뽑는 동안 무릎이 돌에 눌려 아팠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가시가 있는 풀들이 손을 찔렀다.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도연이 투덜거리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풀도 살려고 하는 거지. 생명이니까. 우리가 기르는 채소들만 살고 풀은 죽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 다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풀을 뽑는 거야. 미안한 마음으로. 하도연은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로 풀을 뽑으면서도 미안해하고 계셨다.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하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순간 하도연은 자신의 특권을 깨달았다. 자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농사일이 힘들면 언제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농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 오후 내내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다. 하도연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허리와 무릎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손바닥에 물집은 터져서 피가 났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하도연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저녁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온 것은 낭만적인 충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끝없는 육체 노동, 벌레들과의 사투,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정성까지. 민경이 옆에 와서 앉았다. 힘들지? 응.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이론으로만 알던 것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나도 처음엔 도망가고 싶었어. 첫 주에는 매일 울었거든. 지금도 가끔 후회해. 민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라기보다는 이게 정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 특히 몸이 너무 힘들 때는.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왜 계속하는 거야? 글쎄, 아직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힘들면서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 도시에서는 없던 느낌이야. 하도연은 민경의 말을 곱씹어봤다. 채워지는 느낌. 그런 것이 있기는 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일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묘한 충족감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다. 그날 밤 하도연은 또 일기를 썼다. 농사일 일주일째.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 생각보다 가혹하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프고 온몸이 햇볕에 타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목가적이고 아름다워 보였다. 초록빛 논밭, 맑은 공기, 자연과의 조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고된 노동이 있었다.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힘들면서도 완전히 싫지는 않다. 오히려 도시에서 느꼈던 공허함보다는 낫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뽑은 풀자리에서 고추가 자라고 내가 심은 벼가 초록빛을 띠고 있다. 도시에서 하던 일은 추상적이었다.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써도 그것이 실제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구체적이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는다. 그 모든 행위가 직접적으로 생명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의 정신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낀다. 이 일로 과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몸이 늙어서도 이런 중노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농사는 낭만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 고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흙의 진짜 의미를, 노동의 진짜 가치를.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논밭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흙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도 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을 것이다. 햇빛을 받기 위해, 물을 얻기 위해,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만 편안하게 살 권리는 없다. 모든 생명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인간도 그 일부로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도연은 물집이 잡힌 손을 바라봤다. 이 상처들이 자신이 진짜 흙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시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을 상처들이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또 하루 종일 흙과 씨름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흙과 더불어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